네,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애정하고 정말 키워주고 싶은 분들입니다. 월요일엔 박인호, 긴급편성 박인호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신인규 변호사, 김지호 대변인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유, 박인호. 아, 진짜 활력이 느껴져가지고 아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비타민 평론입니다. 비타민 E, 비타민 D. 네. 볼륨을 좀 낮춰주세요. 예. 저희의 미친 텐션을 받아들이려면 볼륨을 낮춰야 돼요. 그 댓글에 고막에 좀 피나겠다는 민원사항이 좀 발견이 돼가지고 볼륨을 한 10 중에 한 2, 3 정도 그렇죠. 맞추시면 딱 맞을 것 같아요. 예. 네. 잠을 깨우는 방송, 네. 잠을 깰 수밖에 없는 방송 박인호. 그 오마이TV 구독자님들의 네. 저희는 막내 동생, 그러니까요. 내지는 너무 귀여워. 내지는 신생아 막 키워주셔야 됩니다. 우쭈쭈 하시면서 이웃을 그러니까 먹이고 그렇죠. 댓글도 한번 더 이제 써주시고 네.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되고. 슈퍼챗도 보내주시면서 그렇죠. 예. 박인호가 종말이 되지. 제가요. 도와주세요. 제가 보수의 예. 종말은 또 추진하고 종말입니까? 있는데 아하. 이 박인호의 종말과 아유, 슈퍼챗의 종말은 막아야 됩니다. 막아야 됩니다. 무조건 막아야 막아야 됩니다. 됩니다. 아니 막아야 됩니다. 예. 오늘 신인규 변호사님이 저한테 또 이게 책을 또 요거 지금 현재 못 구하는 책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가제본 책이라서 제가 한 몇 권만 이게 굉장히 비싸요 만드는데 살 수가 없는 제 돈으로 이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야, 이게 일부만 제가 한번 들 수밖에 없네요. 또. 실물 네. 실물 이거 안에 모두의 편지도 좀 종말. 썼습니다. 제가 안에다가 편지도 글씨 너무 잘 쓰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아유 아닙니다. 야,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감동입니다. 정성이 느껴지는. 항상 애 많이 쓰시니까 보수의 종말. 예. 김주 대변인도 책 하나 써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써야죠. 예, 뭐 박인호의 종말 막는 걸로 종말을 막아라. 박인호의 종말에 막아라 책을 하나. 진보의 부흥으로 한번 써보자. 좋습니다, 좋습니다. 괜찮네요. 오 예.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양날개로 이렇게. 그리고 저는 요 다음 책 제목 뭐 보수의 깃발 뭐 여러 가지 보수의 시리즈별로 할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민주당 입당. 신인규 변호사. 입당하면서. 보수를 우선 정리해야 살리고, 됩니다. 정리해야 정리하고. 됩니다. 예. 정리하고 재건이 네. 좀 필요합니다. 자, 예. 보수의 종말 많은 분들이 정말 사랑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근데 대박 참고로 날것 지금 같아요. 책이 사전 네. 예약 구매를 받고 있는데 네. 출판사 사장님 좀 진짜요? 울상이십니다. 울상. 왜요? 요즘 뭐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지만 이 출판업계에 여러 가지 네. 사정들 때문에 생각보다 지금 많이 안 나가가지고 아이고. 많이 좀 울상이신데 책이 좀 두꺼워서 좀 비싼 거 아닙니까? 살짝 두껍습니다. 예. 제가 말이 네. 많아가지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 말고 우리 예. 출판사 사장님을 좀 네. 생각해서라도 많이 좀 한번 좀 읽어주시면 그러니까요.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뭐 서점에 가면은 한강 작가 책. 지금 정말 대박이 났는데. 그렇죠. 100만 부가 이제 팔리기 시작한대요. 신인규 변호사 옆에서 이렇게 책을 들고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저는 이제 인간갑한데. 신규 작가, 예. 신인 작가기 때문에 네. 갈 길이 멉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보수의 종말 기대를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인호 여러분들 댓글 많이 주시고요. 좋아요 버튼 많이 눌러주시고 슈퍼챗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박인호의 종말을 막아주시고 응원을 많이 해주십시오. 자, 보니까 김봉신님이 박종호 기자님 반갑습니다. 화이팅! 이렇게 말씀 주시고 존순님께서 보수의 종말 신인규 흥해라 이런 의견 주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하얀 눈송이님 힘찬 기운 받으려고 들어왔어요. 예, 잘하셨습니다. 기운 드려야죠. 월요일 아침은 예, 박인호죠. 예. 박인호입니다. 기운을 좀 많이 받아주시고 자 월요일 아침에 이제 기운을 저희가 드리고 있는데 뉴스 기사를 보면서도 기운 받는 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어허. 역대 또 최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리얼미터 조사인데 리얼미터 조사에서 이렇게 낮은 수치가 나오기가 참 글쎄요 어렵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이번 주에 나온 조사 24.1%가 나왔습니다. 지난주에 25%대에서 24% 초반대로 급전직하했습니다. 사진은 웃고 있네요. 왜 이렇게 슬퍼 보이죠? 사진 속에 눈물이 좀 글썽글썽한 거. 그런가요? 웃으면서 울면은 좀 슬퍼 보이거든요. 네. 사진이 웃고 있으니까 참 어울리진 않는데. 어울리지 않는데. 아니 근데 이게 갤럽 기준으로 치면 네. 갤럽이 최저가 역대 20%까지 나왔었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게 깨지면 이제 앞자리가 1로 바뀌는 건데 갤럽은 조금 높은 수치였기 때문에 원래 25.8이 최저였어요. 네. 이 갤럽으로 치면 오늘 앞에 일자리 찍은 거랑 비슷한 효과라서 와 24.2%?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거의 바닥을 계속 갱신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네, 네. 근데 저는 이제 오늘 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네. 뭐 독대니 면담이니 뭐 배석자를 두니 많이 여러 논란 속에 만남을 하지만은 어차피 빈손 깡통 회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지지율이 더 내려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거는 뭐 우리가 보통 기록을 갱신한다 그러면은 보통 우리가 쓰는 의미 뭐 출판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100만 부, 네. 200만 부 이게 이제 기록을 갱신하는 건데 윤석열 대통령 거꾸로 갑니다. 어. 최대한 안 팔리고 최대한 지지율이 낮아지고
지지자들이 떠나가고 네. 좀 이런 쪽으로 가고 있어가지고 아니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정말 대한민국 나라가 지금 너무나도 좀 위태롭고 걱정스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면 한동훈 대표는 오늘 윤석열 대표의 면담에서 네. 김건희 여사의 대외 활동 중단 약속,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 그 네. 한남동 7간신 얘기하는 거겠죠. 그리고 김 여사의 의혹 규명 절차 협조 네.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공표했는데 지금 언론 그다음에 그런 대통령실의 분위기는 제2부속실 설치로 퉁치자 약간 이런 분위기랍니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의 대외활동 중단성 그러면 해외 순방 가고 해외 정상 들어오면 나 혼자 나가란 말이야? 약간 이런 분위기. 그다음에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 이 요구에 대해서는 네. 한동훈 선 넘냐? 이거는 대통령 고유 권한이야. 다 대통령 라인이야. 내가 선언했잖아. 그 전에 정진석 비서실장이 대통령실은 대통령 라인뿐이 없다. 이미 얘기했어요. 예. 김 여사 의혹 규명 절차 협조. 검찰에서 무혐의 다 밝혔는데 뭘 밝혀? 선 넘는 거야? 그렇죠. 이렇기 때문에 오늘 4시 반이죠. 네, 사실은 4시 조금 점심을 먹거나 저녁을 먹거나 네. 이렇게 밥을 이렇게 먹여가면서 그래도 총 보궐선거에서 수고했다. 이렇게 덕담을 해주는 게 그래도 우리나라의 미풍양속이 전통인데 딱 야멸차게 차담 4시 반 차담 그리고 한 3-40분 하다 난 밥 먹으러 가야 돼. 아하. 나 일정 진석이랑 있다고? 밥 먹으러 정확하게 가야 얘기하면 돼. 술 먹으러 가는 거죠. 밥도 밥이지만 무엇보다 예. 중요한 거는 그 회담 형식이 당초 한동훈 대표는 좀 독대 허심탄회하게 네. 단둘이서 얘기를 하자. 뭔가 시간 제한도 두지 말고 좀 얘기를 하자. 전국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좀 합치자. 이렇게 제의를 했는데 윤석열 네. 대통령 자체가 네가 나랑 얘기해서 또 엄프를 할 거잖아. 검찰식 그 서초동 편집장 역할 할 거잖아. 이런 의심이 있다 보니까 정진석 비서실장은 꼭 있어야 된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한동훈 대표하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둘이 만났을 때 이렇게 또 말로는 한동훈 대표한테 못 이기는 거야. 말로 못 이기죠. 2대1이 돼야 돼. 막 이렇게 얘기하다 2대1로. 잘못하면 숫자 뭔가 이렇게 싸움으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정진석 비서실장 2대1로 해서 뭔가 공략하는. 근데 좀 치사하다. 그렇게 생각. 원래 치사하네요. 검사들이 치사합니다. 네. 검사들이 아니 많이 근데 치사합니다. 사실은 독대를 그렇게 하자고 했는데 독대는 안 해준 거잖아요. 결국 저는 형식부터 보면 독대가 안 됐기 때문에 이거는 뭐 결과를 볼 필요도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독대를 못 한다라는 게 뭐 형식도 중요한데 가장 핵심은 신뢰관계가 완전히 붕괴된 겁니다. 그러니까 둘이서는 단둘이 만나서 마음을 열어놓고 흉허물을 틀어놓고 터놓고 얘기할 만한 전제가 안 돼 있다. 그러니까 신뢰가 없다라는 게 핵심이고 네. 저는 지금 여당이 저 집안 싸움 하면서 너 고기 좋아하냐 회 좋아하냐 거기서 싸울 때입니까? 지금 민생 경제 위기 그리고 의료 대란 그다음에 안보 위기 네. 건들지도 못하고 있어요. 저 김건희 덫에 빠져가지고 한 발자국도 앞으로 못 나가고 있거든요. 저 한동훈 대표가 3가지 걸었다라는 거 여사의 활동 중단 자제 네. 인사 쇄신 특검 요건데 중단과 자제 한번 볼까요? 아니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제가 얘기해 보는 겁니다. 야, 나 투표도 혼자 하러 갔다. 그리고 김건희 네가 그렇게 싫어하는 네 형수 야 마포대교 혼자 갔다 이놈아. 내가 임마 더 지금 활동을 같이 하고 싶은데 우리 여사가 많이 참고 있다. 많이 자제하고 있다. 근데 야 이놈아 너 그거 가지고 이렇게 시비를 걸면 네가 우리 편이냐 저쪽 민주당 편이냐 네. 이렇게 한 우리 윤석열 대통령 반응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자제하고 있다라고 좀 반박을 하실 것 같고 예. 인사쇄신 같은 경우는 아니 대통령 인사권 대통령 되는 게 인사하려고 대통령 하는 거지 마. 넌 인사나 잘해 임마 이러면서 이제 집에 돌려보낼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특검 같은 경우는 예. 이게 이제 한동훈 화법이 이제 전파가 되는 건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 뭐 우리 배우자 수사하라고? 야 그럼 네 배우자는 어떠냐? 그리고 네 자녀는 어떠냐? 그 네 장인어른은 옛날에 그 파업 유도해가지고 처벌받지 않았냐? 네. 야, 네 처남은 성범죄로 검사 잘렸어. 이런 식으로 할 말이 얘기를 있구나. 하면서 윤석열 김건희 부부 특검에 대해서는 네. 한동훈 특검 사유를 제시하면서 야 이놈아 너나 잘해라. 아마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 예. 이게 평행선입니다. 아하. 그 평행선이면은 그나마 이렇게 이 평행선은 네네네. 거리라도 유지하잖아요. 이거 평행선도 아니에요. 벌어지는 평행선. 한쪽은 안드로메다로 가는 요 벌어지는 다른 평행선인데 세계로. 딴 세계로 가고 아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뭐 큰일 났네. 비전 없다. 예. 하나마나하다. 저는 이렇게
감히 규정 짓습니다. 그 면담이라고 하고 2대1 만난다고 하니까 이게 참 형식으로도 그렇고 사람 숫자로도 그렇고 또 시간도 4시 반이고 하니까 차 별거 한잔 없을 먹고 것 같다. 가는 거죠. 그런 생각이 시끄러우니까. 드는데 신인규 변호사 말씀 들어보니까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도 예. 윤석열 대표 이렇게 나오면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아니 윤 대통령이 지금 제가 얘기한 요 논리로만 해도 아니 어떻게 반박합니까? 이거 용산에서 바로 듣고 그대로 할 것 같은데. 아 그래요? 그럼 괜히 알려줬네. 아니 근데 용산에서 이거야. 요거 유레카 이러면서. 예. 야 역시 신인규가 잘해 이러면서 용사에서 부르는 거 아니에요? 뭐 그럴 일은 이거 없습니다. 들고 와야죠. 검찰 보수, MB 보수, 이익 예. 보수, 친일 보수, 셀럽 보수 이 5대 보수를 청산해야 되기 때문에 사자 보수도 있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보수에 종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이렇게 가면은 네. 진짜 보수가 종말하죠. 그러니까 윤석열, 한동훈 제가 둘의 그 차담회를 제가 이렇게 약간 연상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렇게 해서 빈손회담, 깡통회담으로 나오면요. 이제 꼴통 정치의 끝으로 가는 겁니다. 아하. 이대로 가면 정말 더 이상 이제 국민들이 야 이거 윤석열, 한동훈한테 운전대 맡겼다가는 대한민국 난폭 운전 내지는 네. 초보 운전, 음주운전으로 그냥 끝나버리겠다, 절단 나겠다. 그럼 리얼미터 조사가 다음 주에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갤럽은 10%대 찍는다고 봅니다. 야.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뭔가 제안을 해서 반영되는 그래서 성과를 내는 그림을 보여주기 싫다 이거고 네. 한동훈 대표로서는 어쨌든 지금 금정 강화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굉장히 기세가 올랐습니다. 뭐 자기들끼리 샴페인 터트리고 이번 승리는 온전히 한동훈 대표의 공이다. 이렇게 어려운데도 이겼다. 그럼 이런 61%. 얘기를 하겠죠. 네. 2조 심판했어야 네. 되는데 건윤 심판에서 우리가 이기지 않았냐. 이러면서 굉장히 친한 게는 뭐 밥도 같이 먹고 그러면서 새 과시하면서 그렇죠. 이겼다 이 분위기 가는 거죠 계속. 특검도 통과될 수 있다. 쌍특검도 통과될 수 있다. 막 이렇게 변죽을 올리고 있는데 사실은 대통령실과 한동훈 대표가 관계가 이렇게 틀어진 가장 큰 이유는 김건희 씨의 문자를 일십했기 때문에 그 앙금이 아직 남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때부터. 그래서 많은 평론가들이 네. 윤석열 대통령과 면담 이전에 김건희 여사와의 독대를 먼저 추진해라. 네. 그런 얘기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건희 여사와 뭔가 앙금이 계속 쌓여 있고 지금 다 제안하고 있는 한동훈이 문제 삼고 있는 것 자체가 김건희 여사에 대한 거잖아요. 그렇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독대, 이 면담 자체가 네. 처음부터 해결될 수 없었다. 그런데 자 어쨌든 보수 유권자들이 남아 있는 거 아닙니까? 보수의 그런 지지층이 부산에서 이겼다, 금정에서 이겼다, 편을 네. 몰아줬다. 이 얘기는 뭔가 윤석열은 부실하지만 한동훈에게 한번 힘을 실어줄게. 시간을 준 거예요. 정말 짧은 시간을 준 건데 네. 한동훈 대표가 이번에 그런 해결책을 못 가져온다. 이 전국이 사실 김건희 씨 때문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대부분의 무슨 비리 일어나고 뭐 일어나면 다 김건희 관련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게 현실 아닙니까? 네. 그럼 여기서 만약에 힘을 실어줬는데도 한동훈이 해결 못한다. 네. 그러면 한동훈 중도 하철은 또 나올 겁니다. 오히려. 근데 한동훈 대표 아까 저희가 국민의힘 최고위 모습을 좀 보여드렸는데 표정은 좋더라고요. 뭐 예. 표정은 뭐 감출 수 있는 거니까 뭐 약간의 뭐 당당함, 네, 자신감을 네, 네. 오히려 보여주려고 했을 수도 어허, 있고 어허. 뭐 그 속마음은 알 수가 없죠. 그래요? 뭐 속으로는 뭐 진짜 쫄바지, 쫄면, 뭐 쫄쫄이 이렇게 좀 들어갈 수도 있는 건데, 아니 저는 이렇게 봐요. 이게 3인 갈등 아닙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네. 3자의 관계성 속에서 갈등이 있는 겁니다. 뭐 문자 일십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또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뭐 판단 무능력이라든지 술만 먹고 이런 것들도 네. 아마 김건희, 한동훈 입장에서는 둘이서 또 욕할 수도 있어요. 그런 면에 대해서는. 예. 그러니까 저는 이 3자가 원팀인데 셋이서 지금 갈등 구조가 형성된 거란 말입니다. 이게 뭐랑 유사하냐면은 고부 갈등하고 되게 비슷해요. 고부 갈등. 고부 갈등. 예, 우리가 다 고부 갈등을 뭐 TV에서도 많이 듣고 하지 않습니까? 네. 실제로도 이혼 사유 중에 고부 갈등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남편으로서 굉장히 해결하기 어려운 갈등 중에 하나인데 맞아요. 고부 갈등의 구도가 뭐냐? 윤석열 대통령이 남편이고요. 그러니까 눈치 없는 남편.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뭐 시어머니 예를 예. 들면,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뭐 배우자 내지는 뭐 그건 바꿀 수도 있고요. 그런 식의 고부 갈등형 갈등 구조기 때문에 이게 풀기가 너무 어렵다.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고부 비유도 갈등이에요, 고부 되겠네요. 형수 시동생 갈등. 이게 사실 한번 꼬이면은 굉장히 네. 이게 풀 길이 없거든요. 싸가지 없는 시동생.
속 좁은 형수 예. 이렇게 만나면 사실 풀기 어렵습니다. 그건 무슨 뭐 형도 갈등인가요? 형수님과 도련님과 그 중간 사이에 네. 형이 누굴 선택하냐? 네. 그거 어려워요. 형수님을 선택하죠. 이거 정말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수준이기 때문에 이거 네. 정말 어렵습니다. 야. 해결이 어려워요. 뭐 오늘 사실 뭐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윤한 갈등 오늘 면담으로 풀릴 리가 없다. 네. 더 심해질 거다. 그리고 윤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를 이제 면담하는 자리에 정진석 비서실장도 부르고 2대1로 만나는 것 그 자체가 지금 뭐 이제 보나마나다. 근데 저기 지금 저 표정이 예. 아까 뭐 좀 좋다고 하셨는데 쫄았나요? 굉장히 좀 창백해 보이는데요. 아, 제 주관적 느낌입니까? 아 오늘 좀 창백해 보이지 오늘 않아요? 대통령실 면담한다고 어제 그냥 당직자들 다 불러 모아서 그냥 고위 전략 회의까지 열었대요. 그러면서 신났네, 나는 할 말은 하겠다. 네. 할 말은 하겠다 할 이렇게 말 하겠다. 선언했는데 했다가 네. 술병 날라옵니다. 술병. 홍매와 싸다게 또 아, 들어가나요? 술사대기 날라죠. 술사대기. 홍매와 싸다게 또 들어갈 수 있겠네요. 자 일단 오늘 4시 반에 만나고 그 이후에 한동훈 대표가 직접 브리핑을 결과 브리핑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한번 지켜보도록 요것도 하고요. 예상해봐도 참 재밌을 것 같은 게 뭐라고 할까요? 한동훈 대표가 네. 뭐 특검 같은 경우도 이렇게 답할 것 같아요. 대통령님과 딱 얘기하고 나오면은 법과 원칙대로 우리 검찰이 잘 진행하리라 믿고 기대합니다. 뭐 요 정도 입장 내면은 완전 박살 난 거죠. 박살 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참 이가 이렇게 되면 김건희 특검법 지금 11월에 표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친한계 쪽에서는 아이고 김건희 특검법 반라표 더 나올 수 있어 이탈표 정말 8표 나올 수도 있어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던데 어떻게 봐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협박하는 주체가 2명이죠. 하나는 네. 친한계, 하나는 명태균 씨 아니겠습니까? 양쪽에서 지금 협박 멱살잡이 들어오고 있어요. 네. 근데 정말 뭐 명태균의 협박이야 그냥 무시하고 간다고 치더라도 이 친한계의 협박은 간단치는 않거든요. 왜냐면 이제 국회에서 재의결을 하면 국회의원들 8명만 찬성표 던지면은 특검이 통과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거의 이제 턱밑까지 온 건데 전 아직까지도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뭐 정무 감각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불신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냥 될 대로 되라 식으로 아무 생각과 개념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면 친한계들이 자극되고 하다 보면 명태균 씨도 아. 막 문자 오픈하지 않습니까? 아니 절벽 끝에 몰리면은 뭐라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전 그러면서 이 정권이 내리막길을 더 급속하게, 그러니까 특검을 받아들면서 네. 이 특검을 뭐 재의결 통과되면 안 할 수가 없는 거니까 그러면서 뭐 자멸의 길을 가지 않을까 뭐 여러 가지 상상을 좀 해봅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이제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보면 네. 만약에 민주당이 제안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통과됐을 때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어떤 해결책이 있나? 사실은 만약에 정말 통과되면은 거의 뭐 탄핵에 준하는 그런 범죄들이 막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그럴 경우 정권이 붕괴되고 정권이 한번 붕괴되면 진영 자체가 다 붕괴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한 우려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동훈 대표의 선택은 8표가 아니라 네. 지난번에 4표였으니까 5, 6표. 조금씩. 예, 그렇게 힘 조절을 하면서 계속 압박해 나가면서 나한테 정권을 달라. 나한테 정권을 주지 않으면 윤석열 정부도 실패하고 아하. 보수 정권 재창출도 힘들다. 이렇게 압박하는 전략을 쓸 경우가 많지만 이 힘 조절이라는 게 어렵습니다. 아유, 어려워. 예를 들어서 뭐 한동훈 대표나 윤석열 대통령의 앙심 푸는 또 국회의원들이 있어요. 그동안 그 우리 김재원 최고위원 보세요. 친윤인 척하면서 네. 명태균을 자극해서 뭔가 윤석열 대통령 공격하는 네. 그러한 마피아 노릇을 하고 있죠. 마피아 게임에 마피아 노릇을 하고 있죠. 엑스맨. 예. 그렇기 때문에 그 108명 의원 중에 뭔가 마음이 돌아서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뒤통수를 때리는 왜 거기는 이익 보수잖아요. 보수도 아니고 그냥 이익에 보수. 따라서 이렇게 집합하기 때문에 한번 예. 열받으면 고를 할 수 있다. 아하. 그럴 경우에 모든 그러한 책임을 한동훈 대표가 짊어지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파탄이 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한동훈 대표로도 이번 면담이 중요한 게 아니라 면담 이후의 롤이 굉장히 중요하다. 고민이 많다. 저는 이렇게 네. 봅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친윤계, 친한계 갈등이 정말 최고조로 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때 김혜란 국민의힘 대변인이 그제 이제 올린 글 이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어요. 결혼 20주년을 맞아서 SNS에 올린 게시글인데 왜 그렇냐? 표현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20주년 맞아가지고 오빠 얘기를 꺼냈습니다. 오빠. 근데 사실은
오빠라고 하면 우리가 다 이제 남편 얘기를 좀 할 수밖에 없는데 김혜란 대변인이 이번 총선에서 이제 떨어지고 그랬단 말이죠. 근데 한동훈 대표가 대변인을 유임시켰어요. 그래서 대변인으로 있는데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올해가 결혼 20주년이었는데 기념일 챙길 정신도 없이 지나갔다. 오빠 20주년 선물로 선거운동 죽도록 시키고 낙선해서 미안해라고 적었는데 그 아래에 있는 표현이 문제가 된 거죠. 가로를 친 다음에 가로 안에 이때 오빠는 우리 집에서 20년째 뒹굴거리는 배 나온 오빠입니다. 라고 덧붙였는데 뭐가 문제죠? 이렇게 난리가 났어요. 뭐가 문제죠? 그러니까 강명고 의원이나 아니면은 뭐 이 보좌진들 국민의힘 보좌진은 뭐라고 하고 있냐면 명백히 의도적인 조롱이다. 그러니까 이 명태균 김건희 이제 주고받은 그 카톡에서 오빠라는 호칭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철없는 오빠, 무식한 오빠 그런 얘기 나오면서 배 나온 오빠 여기까지 이어지는 것 같은데 이거 논란 글쎄요 이렇게까지 민감한가? 아니 근데 들어요. 사적인 글로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빠라는 게 대명사지만 네. 아니, 대한민국에 배 나온 오빠가 한둘이에요? 수백만 명일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오빠라는 게 상대적인 거 아닙니까? 네. 나이 차이에 따라서 누구는 오빠라고 부르고 누구는 동생이 되는 거지. 배 나온 오빠 20년째 뒹굴거리고 있다. 형 김혜란 대변인 집에 있는 그분 아니겠어요? 그 부군이겠죠. 근데 그렇죠. 거기에 대해 가지고 뭘 무슨 찔리는 사람이 도둑이 제발돌이듯이 저 오빠는 김건희 씨가 그 카톡에 올렸던 그 명태균 씨와 그것도 몇 년 전에 했는지도 모르는 네. 그 무식한 그 오빠 그걸 연상하면서 본인들이 문제를 더 만드니까 전 이것도 김재원 최고위원처럼 이거 3쿠션으로 대통령 또 매기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무능하거나 사악하거나 합니다. 무능하면 정말 저 정도의 정무 감각이라면은 다 사표 쓰고 빨리 이거 종말에 책 들어주세요. 빨리 보수 종말 돼야 되는 거예요. 저 정도의 무능이라면은. 정말. 근데 저는 무능 같진 않고 굉장히 사악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뭔가 본인들의 정치적 이해관계 속에서 이걸 논란화 시켜가지고 또 대통령실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아니 저게 무슨 시비 걸 일입니까?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더 정말. 회자가 되는 거죠. 배나온 오빠가 누구지 한번 더 생각하게 돼. 그렇죠. 그러니까 무능하거나 사악하거나. 그러니까요. 요즘 김지호 대변인은 다이어트해서 뱃살이 없잖아요. 들어가셨죠 지금 뱃살이. 그러니까요. 배나온 오빠가 아니야. 배나온 오빠냐. 뱃살이 있습니다. 살짝 나온 오빠입니다. 살짝 나온 오빠. 점점 들어가는 오빠. 예. 20년째 집에서 뒹굴거리는 배 나온 오빠라는 워딩이 나왔을 때 그때 딱 떠오르는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인 겁니다. 그 과거에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네이차름을 자신의 애완견을 얹고 이렇게 디비저 이렇게 엎드려 이렇게 있는 사진이 있어요. 그게 너무 유명하고 또 김건희 여사가 시시때때로 밥 많이 먹지 방귀 끼지 너 같으면 데리고 살겠어? 근데 밥 많이 먹는 게 뭐 잘못도 아니 뭐 이러한 말 그 윤석열 대통령을 비하하는 발언을 마구 하고 다니고 있기 때문에 뭔가 자신의 남편을 배 나온 오빠 뭐 이렇게 약간 비하하는 얘기가 나오면 딱 갑자기 떠올리는 얼굴이 윤석열 대통령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보수층에서는 야 다른 사람은 다 내가 뭐 그런 얘기 해도 참겠는데 국민의힘 대변인까지 현직이에요. 현직 대변인. 현직 대변인까지 이럴 수가 있냐.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그 대변인이 미쳤습니까? 왜 그런 말을 썼겠습니까? 공당의 대변인이 자당 대통령을 연상시키는 그런 말을 쓸 정도로 부대변인도 아니에요. 대변인이 그럴 수 있냐요. 이것은 굉장히 고도로 계산된 도발이다. 자, 한동훈 대표가 그렇게 독대 했는데 면담으로 바뀌었죠. 또 정진석 비서실장이 또 이렇게 좀 깐족입니까? 아주 깐족이고 막말하기로 유명한 사람이다. 이 세 명이서 뭔가 회담을 할 때 어차피 뭔가 결과가 좋지 않다. 너무 예우가 이상하다. 내가 선거에 이겼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냐. 그런 불만을 대변인님이 대신 우회적으로 풍자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의도가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친한계와 친윤계는 지금 저런 한 대변인의 글 그러니까 자기 집에 있는 그런 소소한 얘기하는 것까지도 뭘 자꾸 연상된다라고 하니까 전 이게 뭐 찔리는 사람이 도둑이 재발거리다라고 저는 보는 건데 아니 그러면 국민의힘의 대변인 많습니다. 거기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어요. 그러면 여자분들은 오빠라는 호칭을 여성들이 쓰는데 그분들은 이제 오빠라는 말도 못합니까? 오빠 금지어예요? 윤석열 대통령 그 배 나와가지고 그 오빠 논란 때문에 앞으로 오빠라는 말 못 써야 되냐. 그리고 오늘 그러면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한동훈, 정진석 3명의 오빠가 만나서 차를 마십니다. 그 중에 2명의 오빠는 배가 나와 있어요.
한동훈 오빠 빼고는 다 배가 나와 있다고 지금. 한 사람은 가슴이 나왔죠.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건 제가 모르겠는데 한동훈 네. 오빠 빼고는 두 오빠는 100% 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 그런 것도 못 씁니까? 표현을 이제 이게 뭐 하는 건가? 오빠라는 말을 못 쓰는 국민의힘. 그냥 넘어가면 될 일인데 이걸 갖다가 굳이 친한게 한번 좀 때려보겠다고 내지는 네. 친윤계 안에 있는 그 밀정들이 요거 3쿠션으로 때려가지고 친윤계 논란 한번 만들어 보려고 무능하거나 사악하기 때문에 이 콩가루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콩가루 짓을. 콩가루 짓이다. 김대남 뭐 하는 겁니까? 김대남 전 네. 행정관처럼 아유. 3억 6천 받는 그러한 네. 공공기관에 취직을 해야 되다 보니까 과잉 충성을 하는 자기들이 반발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배 나온 오빠는 윤석열이다. 이런 프레임이 강화돼요. 네. 정말 대통령을 생각하면. 그런데 정작 대통령을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공공기관 가야 되는데 아이고. 내가 1년에 3억 6천 받아야 되는데 내가 판공비 한 달에 500만 원 써야 되는데 차도 나오고 그런 이권에 그냥 눈이 그냥 벌겋다 보니까 네. 얼굴 안 가리고 이러한 과잉 충성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한심합니다. 그래요. 제가 볼 때. 아니 그러니까 이른바 무슨 이제 논란이 될 오빠 대전, 오빠 내전 뭐 이렇게 부를 수밖에 국민의힘은 없는데. 정당법상 정당이 아니라 상법상 주식회사 합자회사 한 명회사를 만들어야 돼요. 근데 이게 정무적으로 너무 안 좋은 게 네. 지금 명태균 씨의 문자로서 지금 오빠가 소환이 됐고 음. 그 오빠가 친오빠냐 네. 윤석열이냐 이러면서 이게 지금 화제가 되던 거를 이쪽에서 이걸로. 당에서는 김혜란 대변인의 글을 갖다가 서로 핑퐁을 하면서 그러니까요. 결과론적으로 명태균의 그 문자가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 정무적으로는 꽝이고 완전한 이건 꼴통 정치, 자해 정치, 레밍 정치다. 레밍 정치, 그렇게 꼴통 봅니다. 정치다. 어제 추경호 원내대표 기자간담회에서 이 질문 받고 언행을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그죠? 하더라고요. 오빠라는 말은 국민의힘에 쓰면 안 돼요. 그럼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오빠를? 추경호 뭐라고 불러야 대표가 언행을 조심하라 한 얘기는 네. 좀 많이 나갔네요. 그래요. 예. 뭐 진짜 뭐라고 불러 오빠. 오빠를 이제 신 앞으로? 변호사님 얘기처럼 네. 그냥 우리 집 오빠 얘기한 건데 그것도 언행을 좀 그럼 그럼 뭐야? 오빠란 말 아니 쓰면 안 배가 되는 거야? 나왔는데 그럼 뭐라 부르는 거야? 배 나왔는데 배 안 나온 오빠라고 불러요? 아니 대한민국에서 오빠는 김건희 여사만 쓰면 되는 거야? 마포대교도 자기 혼자 아, 독점하더니 진짜 이거 뭐- 오빠 단어까지 오빠 독점하시네. 단어까지 못 쓰게 하고 저도 너무하네. 연하랑 결혼합니다 내년에. 응? 그 오빠라고 부르지 말라 그럴까요? 저는 보수의 종말론자니까 불러도 되겠습니다만은 그럼 앞으로 보수라고 속해 있는 사람들은 연하와 결혼했을 때 남자들이 예. 그 뭐라 부르면 오빠라고 안 하면 오라버니도 있습니다. 오라버니. 오라버니. 아니 뭐 애기 아빠라고 불러야 돼. 뭐라 불러야 됩니까? 어렵네, 용어를 좀 어렵네. 알려주세요. 빠짜 들어가는 예, 걸로. 보수의 종말 전에 오빠의 종말이 벌써 와버렸어요. 큰일 오빠의 났습니다 종말 이제. 좋습니다. 오빠의 야, 종말. 오빠의 종말입니다 정말. 아니 오빠의 저는 종말이야. 김혜란 대변인의 그 의도까지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뭐 네. 매기려고 했든 아니든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논란을 만들므로써 지금의 국민의힘 안에서 오빠라는 단어를 금지어화 시키는 게 이 너무 웃긴 거예요. 추경호 대표 언행이 제가 볼 네. 때는 아주 좀 이상합니다. 우리 아니 뭐 주경호 오빠 아니 웃기시네. 본인이 말이야 원내대표나 돼가지고 말이야 아니 그 오빠란 말 진짜 쓰지 자기는 말라는 오빠 안 얘기야? 됩니까? 아유, 추경호 진짜. 오빠는 오빠 아니에요? 그럼 너무 나갔네. 선 넘었어요. 손 넘었네 진짜. 추경호가 기분 오늘 나쁘네. 선 넘었네. 우리 텐션에 이거 극복이 안 됩니다 지금. 정호 오빠, 정호 오빠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너무 아닌 것 같아요. 오빠는 너무 좋은데요? 이 좋은 단어를 못 쓰게 하잖아요. 심쿵. 예. 김건희 때문에 못 쓰게 하죠. 네, 너무 큰일 심한 났네요. 것 같아요 진짜. 큰일 났네요. 이 좋은 단어를. 못 씁니다 이제. 오빠. 그 배 나온 오빠 특히 못 씁니다. 배 나온 저는 성남 사는 오빠입니다. 성남 오빠. 예, 두 오빠들과 함께 새 오빠 박인호 오빠가 지금 함께 하고 있는데 오늘 그리고 또 중요한 날이에요. 명태균 씨 관련된 논란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의혹을 좀 규명할 수 있는 그런 단초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지 않은 생각이 드는데 강혜경 씨가 오늘 국회 법사위에 나옵니다. 증인 출석해서 그동안 우리가 핵심 본질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공천 개입 의혹 거기에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죠. 여론조사 조작 의혹에 대해서 또 이제 돈이 어떻게 오갔는지에 대해서 강혜경 씨가 증언을 할 것 같아요. 자, 오늘 강혜경 씨의 발언으로 이 전과 이 이후 국회에서 나오면 그게 또 국민들이 보고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시점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요게 지금 네. 저는 일단 대전제로서 명태균과의 놀아났던 정치인들을 옹호하기 위해서 그 관련자들이나 주변인들이 강혜경 씨의 제보의 효과를 축소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네. 제보자 공격을 하는 흐름이 좀 있습니다. 저 이거는 정말 막아야 된다. 아니 처벌받는 걸 감수하면서 권력의 부조리를 내부 고발하는
제보자라는 사람에 대해서 네. 그 제보자를 공격한다면요? 이거 권성동 의원이 최혜병 사건에서 김규현 변호사 공격하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그러니까 이거 정말 심각한 전 우리 사회에서 이 금도를 넘어서는 안 된다. 저 이거 부분 먼저 말씀만 드리고 싶고요. 아하, 저 강혜경 씨의 용기에 정말 경의를 표합니다. 박수 한번 저 경의를 표하고요. 예. 아니 정말 있는 그대로 국민 앞에서 오늘 증언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얼마나 떳떳합니까? 부탁드립니다. 맞습니다. 네. 근데 이게 지금 명태균 씨 관련된 논란은 3대 의혹입니다. 첫 번째, 김건희를 매개로 한 명태균의 공천 개입. 요게 이제 첫 번째. 근데 공천 개입의 시점은 너무 많습니다. 뭐 2022년도 5월달 지역구도 많고요. 또 2024년도 컷오프된 그 공천 내지는 당내 경선으로 올라간다 그러면은 서울시장 경선까지 이 공천 개입이라는 것은 상당히 2021년도까지 소환이 되기 때문에 꽤 큰 내용의 내용들이 다 점검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래요. 이 여론 조작 부분이죠. 두 번째는 여론 조작은 명태균 씨가 이미 녹취록상에서는 자백을 했어요. 그래서 이미 홍준표보다 윤석열을 2%에서 3% 앞서게 만들어 달라. 이건 보정이 아닙니다. 명확하게. 네. 그래서 여론 조작의 혐의에 대해서도 강혜경 씨가 실무자로서 많은 부분을 알고 있을 겁니다. 아마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오늘 증언이 좀 나올 거고요. 세 번째가 이제 부정금품 수수죠. 그러니까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든지 아니면 김영선 국회의원의 세비를 반땅에 먹는 이런 식의 뭐 사후 뇌물과 같은 여러 가지 부정한 금품 수수와 관련된 부분까지 저 오늘 강혜경 씨가 국민의 대표들이 묻는 질문에 대해서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전 양심에 따라 국민 앞에서 이야기를 해서 전 진실에 접근하는 아주 중요한 변곡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응원합니다. 그래요. 대변인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강혜경 씨가 국회 법사위에 출석하는 그 자체가 굉장히 용기 있는 그러한 자세라고 생각하고요. 좀 칭찬해 드리고 좀 민주당에서도 1호 그 공익제보자로 지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분을 잘 좀 보호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제 명태균 씨가 뭐 이상한 뭐 말을 하면서 자꾸 사람들 헷갈리게 막 하고 뭐 미래항공연구소는 내게 아니다. 네. 근데 오늘 또 밝혀졌어요. 미래항공연구소의 그 대표로 있는 분이 김영선 전 의원의 친인척이더라고요. 16대 17대 때 보좌관을 했었던 측근이었고 김영선 전 의원이 미래항공연구소 대표를 맡고 있었는데 명태균 씨의 오도로 보이는 각종 여론조사 업무를 하면서 굉장히 벌금이 많이 나오고 법적 제재를 받다 보니까 김영선 전 의원이 사퇴를 하고 본인이 뭔가 대리사장을 했다. 나는 이 미래항공연구소의 운영에 대해서 잘 모른다. 그냥 본인이 벌금을 대신 내고 뭐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다 뒤집어 썼다. 이런 식으로 오늘 언론 보도 국민일보 단독 보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바지 사장을 했다는 거예요. 명태균이 차명으로 운영했다. 이거를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미래한국연구소에서 그동안 그 명태균 씨가 주장한 얘기로는 한 25명 정도 된다는 거잖아요. 국회의원이. 연루된 사람들. 예, 국회의원이고 또 얼마나 많은 그 시도 기초 광역단체 그다음에 광역단체장 이런 사람들이 다 엮여갖고 어떤 부정한 여론조사로 정말 민주주의를 해하는 그러한 정말 작업을 했는지 이제 좀 밝혀질 때가 됐다. 그래서 강혜경 씨가 본인 주장으로는 명태균 씨와 통한 그 통화 내용이 22,000개랍니다. 자동 녹음이 됐기 때문에 모든 내용에 대해서 다 근거가 있고 또 명태균의 지시사항에 대해서 실행한 분이 바로 강혜경 씨입니다. 그래서 증거와 근거 자료가 다 있기 때문에 이번 명태균발 국민의힘 정치인과의 모종의 여론 조작, 정말 국민을 속이는 그 선거를 속이는 민주주의에 그런 해악을 끼치는 여론 조작 행위에 대해서 진실이 규명될 그런 아주 좋은 기회가 왔다. 저는 그렇게 보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저는요 팀 명태균이라고 하는 명태균, 김종인, 이준석, 오세훈 뭐 이런 사람들의 말을 우리가 별로 값어치 있게 들을 필요가 없어요. 당사자들이기 때문에 당사자는 얼마든지 거짓말도 할 수 있을 거 예상하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냥 팀이에요. 뭐 이준석, 김종인 이런 분들이 뭐 옆에서 무슨 객관적인 평론을 하는 게 아니고요. 한 식구라는 거예요. 범죄 혐의자의 범 식구들. 공동 정범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공동 정범? 저는 그냥 이게 팀 명태균, 팀 팀 명태균의 일원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구육상회라고 합니다. 구육사회 양고기 그 양머리를 걸고 네. 개고기를 판 구육상회이기 때문에 거기 사장님 김종인, 기획실장 명태균, 홍보실장 이준석 이렇게 팀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저는 그분들이 자꾸 방송에 나와가지고 목소리 크잖아요. 그러니까요. 인터뷰 이걸로 많이 자꾸 하더라고요. 그 본질을 자꾸 흐리는데 전 오늘 강혜경 씨의 말도 당사자니까 우리가 네. 가려서 보면 됩니다. 진실을 밝히는데 지금 협조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말 바꾸고 뭐 과장이었다 허풍이었다 하루는 이 말했다가 하루는 저 말했다가 이런 식의 거짓말도 이제 우리 취급 안 하는 거고요. 네. 진실된 말이 무엇인지를 오늘 가려야 된다. 그러면 명태균의 이권 개입에 대해서 공천 개입이 있지만 지금 창원의 산업단지 산단 개입까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과거 박근혜 최순실 그 국정농단 사건에서 네. 평창 올림픽이나 기업들 삥 뜯는 거랑 구조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오늘 판도라의 상자가 좀 열려야 되고 아하. 더 깊숙이까지 오늘 한 걸음 더 들어가는 전 그런 증언이 좀 나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요. 이 명태균 씨가 진짜 여러 언론을 만나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해가지고 권성동 의원은 체리 따봉 한 번 받았는데 나는 여러 번 받았다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체리 따봉으로 윤 대통령과의 관계를 좀 얘기하려고 또 김건희 여사는 또 공식적으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다. 공식적인 대화 이런 걸 공적인 대화를 또 얘기 많이 했다. 공적인 자리에 있는 분들이 아닌데 아니 근데 공적인 대화를 막 한다고 하더라고요. 명태균의 전략은 이미 나온 거 아닙니까? 예. 본인의 일단은 범죄 혐의를 축소 은폐하고자 하는 목적이 분명한 사람이고요. 왜냐면 지금 녹취록으로 드러난 범죄 혐의가 너무 많기 때문에 네. 그냥 깜빵 가기 싫은 거예요. 그건 자명한 겁니다. 이분이 계속 살라미식으로 정보를 오픈합니다. 이거 하나의 특징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할 때 무슨 말을 하고 나서 과장이었다. 이런 식으로 또 물을 흐리는 전략. 오빠도 그렇고 오빠도 마찬가지고 또 하나는 예. 아까 체리따봉 얘기하셨는데 예. 이 사람이 정치권에서 활동을 오래 했기 때문에 어떤 국면에서 논란이 있었는지를 미리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정치에 대한 지적 그 지식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슈를 던지면 그걸 소화해가지고 언론이 어떻게 태워버릴지를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론조작 토마토에서 보도가 딱 나온 날도 김건희와 나눈 수많은 문자 중에 그 오빠 지가 이거 이명수 기자와의 녹취록이 떠오를 것처럼 그 문자 카톡을 딱 올리니까 어디로 갑니까? 또 오빠 논란으로 가요. 맞아요. 오늘도 제가 아침에 모 언론사에서는 예. 또 그냥 오빠 논란 가지고 그냥 언론 떼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뭐 언론도 아니고 이준석 의원 불러다가 예. 또 오빠 논란 가지고서 그 관계성만 확인하고 끝나버려요. 그게 더 아니잖아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진실로 본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명태균과 예. 이준석과 뭐 그 언론사 이게 정말 삼각편대로서 이런 식으로 그 분위기를 자꾸 잡아가는 게 있기 때문에 저는요 이렇게 가서는 진실에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네. 이제는 잔가지들 다 털어내고 명태균의 전략에 놀아날 필요가 없다. 본질 앞으로 진실 앞으로만 하면 될 것이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질을 잊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정리해 보고요. 자, 그리고 지난주에 사실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검찰이 장장 4시간 동안 브리핑을 하면서 결론은 무혐의 처분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후폭풍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아마 이번 주도 내내 후폭풍이 있을 것 같고 민주당에서는 장외투쟁까지 준비하고 있는 네, 예. 11월 2일 날 11월 2일 김건희 아하. 여사를 불기소 처분한 검찰을 규탄하고 네. 각종 범죄 의혹이 있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그런 규탄 집회를 뭐 아마 시내에서 열 것 같습니다. 굉장히 큰 규모로 열 것 같네요. 야, 근데 이재명 대표도 참석한다고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이재명 당 대표가 새롭게 당 대표 연임한 이후에 처음으로 네. 개최되는 대규모 장외 집회고 아하. 국감이 끝났기 때문에 굉장히 국회의원이나 당원들이 이번 집회에 집중할 수가 있다. 날씨가 쌀쌀해지는데 네. 뭔가 여름보다는 큰 그런 방향을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김건희 특검법도 다시 발의가 돼서 11월에 이제 표결한다고 하는데 제 표결까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어쨌든 지금 국민들의 이 분노, 국민들이 더 이상 안 된다. 리얼미터 조사도 보면은 근데 더 이상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네. 심리적인 탄핵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건 이제 야당에서 우리가 이제 받아 안겠다 이런 선언을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야당이 할 수 있는 저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무엇보다도 지금 이 국민들의 여론이 상당히 좀 파편화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좀 모아내는 저는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근데 이제 여기서도 우리가 중요한 것은 결국 그 박근혜 탄핵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 박정호 의원이 더 잘 아시겠지만 네. 정치인들의 역할은 제한적이에요. 결국 국민들이 나서서
이걸 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려면 국민들의 여론을 또 모아야 되는데 또 그 모으는 역할은 또 정치인들의 역할이기도 하고 이게 약간 그 맞물리는 듯하면서 또 고유의 영역이 또 나눠져 있기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윤석열 정부에 대한 흐름은 지금 이 정권을 무너뜨려야 된다. 이거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라는 흐름은 이제 전 더 강화될 거라고 봐요. 그 속에서 저는 민주당은 민주당의 일을 또 시민사회나 여론을 모으는 일은 또 여론을 주도하는 또 국민들의 여러 가지 그런 그 의견을 모을 수 있는 창구들이 네. 많이 있거든요. 저는 그쪽에서도 좀 더 이게 좀 동시다발적으로 이제는 좀 일어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박근혜 특검 때는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는데 특검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그때도 레거시 언론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얻어낸 탄핵이기 때문에 저는 예. 개인적으로는 미완성형 탄핵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특검을 했던 검찰과 레거시 언론들이 저는 권력을 가져갔다고 보거든요. 이번 탄핵은 검찰에 기댈 수가 없어요. 그 검찰이 권력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완성형 탄핵으로 이 시민사회와 여론, 국민 주권을 기반으로 한 완성형 탄핵으로 이번에 좀 가야 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그 과거 탄핵 사례를 우리가 참조는 하겠지만 이번에 국면은 저는 완전히 다르게 저는 그 형성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김건희 여사 이제 관련된 도이치모터스 사건 이게 이제 무혐의 되면서 여기에 대한 분노가 점점 커지고 있고 그게 어떻게 보면 탄핵의 시작점, 뭐 시동을 걸 수 있는 그 부분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김주 대변인 이번에 이제 검찰의 결정을 보면서 또 상당히 분노하고 폭격을 좀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아니 어땠습니까? 근데 그런 수사라는 게 예. 일단은 수사 증거를 모으고 이런 수사 행위를 해야 되는데 검찰 사실은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관련해서 압수수색을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압수수색을 안 해놓고는 압수수색 압수수색 영장도 청구하지 안 해놓고는 청구했다 그러고 또 브리핑에서는 청구했다 거짓말하고 나중에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있었다고 또 아니 그럼 그렇게 얘기 그래요. 같은데. 이제 뭐 코바나 콘텐츠 후원 네. 관련 조사를 할 때 수사를 할 때 영장 청구를 했는데 거부당했다. 아 그러면 아크로비스타 자택에 대한 영장 청구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지가 안 보였다.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핸드폰이든 자택이든 압수수색을 해서 네. 증거물을 확보한 이후에 그래도 거기에 증거가 없었다. 그러면 수사 결과 시간이 많이 지나서 뭔가 좀 검찰이 수사하기 어려웠겠구나. 그래도 최선을 다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아예 그냥 아무런 압수수색 영장 청구 아니 뭐 반려도 아니고 기각도 아니고 청구조차 안 해놓고는 우리가 아무리 수사를 해도 김건희 여사가 주가 조작한 증거를 못 찾겠다. 그러면 정말 국민이 납득할 수가 없죠. 언제부터 검찰이 그렇게 수사했습니까? 그러니까요. 검찰이 마치 이제 순한 양처럼 네. 이 어떻게 보면은 저 4시간 브리핑 그 내용을 보면은 김건희 여사님 변호인들이 와서 얘기한 줄 알았어요. 저는 아니, 딱 깜짝 놀랐습니다. 이 진짜 우리 야당 인사를 예. 구속하고 기소할 때 보면요. 진짜 어떻게 압수수색하냐면요. 예. 이 야당 인사가 몇 시에 출근하고 몇 시에 퇴근하는지 한 일주일 열흘 한 달간 잠복을 합니다. 그러고 있다가 그냥 순식간에 그냥 그리고 만약에 그 압수수색할 때 조금이라도 뭔가 좀 자기네들이 뭐 이상이 있고 뭐 네네. 내용이 없다 그러면 증거 폐기했다고 구속영장 바로 쳐버립니다. 언론 플레이하고. 아니 그런데 극과 극이네요. 극과 극. 김건희 여사한테는 어떻게 이렇게 순한 양이 되느냐. 그리고 사실 이런 일이 벌어지면은 뭐 검사들이 뭐 와가지고 뭐 검사 죽었네, 살았네, 뭐 이러면서 네. 검찰의 뭐 그런 자긍심에 대해서 얘기하고 막 2%서 검찰 게시판에 막 도배를 하고 막 비난을 하고 막, 맞아요. 막 이랬던 게 검찰 아닙니까? 그런데 아주 그냥 조용해. 그러니까 이 검찰이라는 그 조직 자체가 그동안 그런 민주적 통제를 하려는 그 민주 정권에 반항하고 대항하고 이랬던 모든 태도가 모두 자기들의 이권을 지키기 위한 거지 국민을 위한 게 아니었다는 게 명명백백히 이번에 밝혀졌다. 사실은 아직도 검찰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 검찰은 완전히 그 이권, 권력의 하수인이 됐다. 네. 지금 국민보다 무서운 게 윤석열, 김건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을 무서워하지 않는 것 같아 진짜. 국민은 알기로 그냥 개떡으로 알아요. 그리고 그 김경목 검사라고 있어. 예. 김경목 검사. 그 김건희 여사 출장 예. 조사하고 핸드폰 반납했던 그 김경목 검사. 완전 친윤 검사요. 이번에
저기 뭐야 김건희 여사 불기소 처분 발표한 그 검사도 네. 정말 친윤 중에 친윤 검사거든요. 김경원 검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상 2%의 민주 정권, 민주적 통제에 대해서 아하. 반항했던 그런 검사예요. 아하. 정말 윤석열 검찰총장 홍위병 이런 사람을 데려다 수사시키고 친윤 검사 데려다 도이치모터스 자기 배우자 수사하는데 제대로 된 검사 결과가 수사 결과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오죽하면 예. 그 김건희 여사의 시동생 네. 한동훈 대표도 이건 좀 아니잖아. 얘기하고 있는 거 도련님. 아닙니까? 이건 좀 아니잖아. 아니 근데 예. 우리 검찰 아유. 폭격기시니까 예. 저희가 이제 같이 프로도 많이 하지만은 서로의 또 영역은 존중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 들으면서 동의가 되는데 네. 저는 이게 이제 검찰에 대한 폭격도 하시지만 저는 이제 이 보수의 종말 속에서 보수 중에서도 이 검찰 보수를 무너뜨려야 된다라는 게 검찰 보수. 또 제가 바라보는 시각이에요. 아하. 이제 검찰청을 때리시지만 저는 검찰 보수 아하. 여길 때려야 된다. 검찰 보수.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지금 여의도 당사 쪽으로 이제 폭탄을 지금 실어 나르는 셈이죠. 네. 근데 이번에 검찰 서초동에서 발표한 그 조상원 차장 검사가 발표한 내용, 그러니까 이창수의 오른팔입니다. 보도 자료를 보면요, 주가 조작 사안에 대해서 거의 김건희 씨의 변호인이 제출하는 변호인 의견서 수준의 보도 자료를 냈어요. 그 읽어보면요, 자 법조인들이 혀를 찹니다. 혀를 차요. 아니 변호인 의견서도 그렇게 쓰면 변호사로서 진짜 자괴감 들거든요. 그래요. 자괴감이 들 때 그 왜냐면 정도예요? 변론은 안 할 수는 없고 네네, 누구든지 네. 뭐 변호받을 그 헌법상 권리는 있으니까. 있으니까. 우리도 그런 검사 만나고 싶습니다. 근데 자괴감이 온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지금 이 검찰 이슈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정무적인 판단입니다. 국민들이 이제는 기대도 없어서 실망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검찰 개혁 이슈를 가지고 사실은 뒤집어져야 정상인데 네. 이게 민심이 들끓기는 매우 어렵다. 그럼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생, 의료, 안보 이게 이제 아하. 3대 위기거든요. 이걸 가지고 국민들이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높고 네. 그 다음에 저는 하나 이제 그 트리거라고 하잖아요. 불꽃이 딱 튀기는 트리거. 튀기는. 트리거는 저는 검찰 쪽 이슈보다는 네. 뭐 연계될 수도 있지만은 예. 이런 이권 내용들이 저는 구체화되게 증언이 되면서 전 국민들이 뒤집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래요. 이번에도 창원 산단 얘기가 나왔잖아요. 아, 그걸 중심으로 어떻게 해먹었는지. 그렇죠. 명태균의 제2, 제3의 만행들이 네, 네. 튀어져 나오거나 예. 아니면 제2, 제3의 또 명태균이 쏟아져 나올 수가 있어요. 이 데드덕과 맞물려서. 아하. 그러면 국민들 보시기에는 이런 이권들에 관련된 부정부패가 수면 위로 올라오면 네. 과거 박근혜 대통령 물러가라라고 했던 것과 좀 그렇게. 유사한 장면들이 좀 연출될 수 있다. 그러니까 검찰만 우리가 계속 때리는 거 가지고는 네. 기대가 없어가지고 좀 실망도 약하지 않나. 좀 그런 상황으로 좀 거기에 보여집니다. 이제 일단은. 국민들 분노할 수 있는 트리거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게 또 이권에서. 예. 오늘 국감 현장에서 나올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전국에 있는 오빠들이 다 들고 일하지 않을까. 오빠들 지금 오빠들 화나지 화나죠. 않습니까? 우리 오빠라는 소리 못 듣는 거예요. 이제 보수 영역에서는. 제가 불러드릴게요. 인규 오빠 이렇게 불러드리면 되잖아요. 매주. 살짝 설렜습니다. 아니, 못 듣는 거 이제 보수에서는. 괜찮아 신인규. 아 괜찮아. 저 표 예매했습니다. 10월 26일 야탐역 앨리스. 7시 예. 앨리스 앨리스 예매했습니다. 많이 봐주시고요. 잘하셨 가겠습니다. 예. 아니 근데 보수의 네. 종말이 아니라 일단 오빠의 종말이에요. 오빠의 종말. 아유 큰일 났어. 아 슈퍼챗의 오빠의 종말 안 종말도 돼. 지금 심각합니다. 지금 슈퍼챗의 예. 종말. 슈퍼챗의 종말이 지금 다가오고 있어서 저희가 방송을 끝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못 끝냅니다 이러면. 네. 신인규 우리 인규 오빠와 지호 오빠를 위해서 성남 오빠 종말 됩니다. 네, 지금. 성남 오빠 큰일 났습니다. 예. 네, 정호 오빠도 있으니까요. 한번 살려주십시오. 박인 오빠. 정호 오빠는 참고로 배가 안 나왔습니다. 네, 정호 오빠는 날씬합니다. 배가 안 나온 오빠입니다. 인규 오빠는 배 많이 나왔습니다. 날씬합니다. 그래요. 네. 이렇게 새 오빠들이 아니 있으니까 오빠의 종말 아닙니까? 오빠의 종말 막아주기 정의의 위해서. 종말, 오빠의 종말, 뭐 지금 다 종말되고 있어요 지금. 네, 박인호 사라지지 않게 여러분들 슈퍼챗으로 많이 살려주시고 이렇게 가면 사라질 위험성이 높아지는. 아좀 살려주십시오. 박인호 폭격기가 예. 뜨다가 이제 기름이 없어가지고 지금 활주로를 걷어내고 있습니다. 활주로 걷어내면요, 저희는 절벽에 됐어. 대롱대롱 매달려 있기 때문에 저랑 김조 대변인 항상 내려가면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우리 다음 주 볼 수 있을까? 다음 주에 또 봬요. 아니 네, 우리의 아유. 밀당을 오픈하셨군요. 예. 네, 아유. 절방합니다, 절방.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검찰이 이 사안 이번에 이제 무혐의 결정하면서 정말 큰일 났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뭐 어떤 신문 사설 보니까 검찰은 끝났다 이렇게 제목을 오, 한겨레에서 뽑기도 그렇죠. 했고 강력하게 쓰셨더라고요. 이문정 검사는 검찰의 장례를 준비한다 이렇게 일침을 가하기도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제 검찰이 이렇게까지 하면서 뭐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을까? 유지할 이유가 없고요. 아니 예. 검찰 생각해 보십시오.
검찰은 공무원이니까 세비를 네. 받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세금으로 월급을 지급받는 게 첫 번째고 또 하나는 네. 권력기관으로서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그 권력을 내부적으로 통제하는 기관이거든요. 그래요. 아니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해야지 맨날 죽은 권력, 맨날 네, 그 네. 야당 권력만 수사하면 그게 수사가 됩니까? 하하. 살아있는 권력, 집권 여당과 맞아요. 윤석열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또 그 대통령 측근들을 수사하라고 우리가 세비로 월급을 주잖아요. 우리 돈이에요. 아니 근데 우리 돈인데 예. 세금 왜 내야 됩니까? 아니 이런 식으로 검사들 배불려주고 자기들 소고기 사 먹으라고 네네. 특활비 주는 겁니까? 아하. 아니 본인들의 존재 의의와 가치와 목적을 상실해 버렸는데 네. 검찰이란 조직이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럼요. 이렇게 되면. 그럼요. 그러니까 근본적 의문이 지금 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 이 검찰이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이게 보면은 살아있는 권력에 있어서는 변호인처럼 활동하잖아요. 아니, 밥값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변호인만 있으면 되죠, 변호사들. 로펌이에요, 로펌. 김건희 로펌, 서초 로펌입니다. 서초 김건희 로펌 돼 있다. 한 200여 명 되는 친윤 검사들이 네. 대한민국 검찰을 망쳤다. 검찰을 죽였다. 그냥 아니 열심히 그러면 일하는 그 분들 2,800명은 많은데. 뭐 하고 있습니까? 2,800명 뭐 어디 휴가 갔습니까? 2,800명은 그냥 수사관이죠. 그냥 아니 시간 검사인데 네. 검사인데 뭐 하고 있냐는 거예요. 조용하죠. 뭐 하고 자빠진 겁니까? 이럴 때 목소리를 내서 네. 자정을 못하면 이거는 뭐 해체의 운명으로 가는 거죠 뭐. 그래요. 뭐 하고 자빠져 있습니까? 자, 저희가 지금 국회 법사위 현장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10시에 국회 법사위 시작이 되면 법사위 현장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사위 현장으로 넘어갈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자, 이렇게 되면서 저희가 이제 박인호 어떻게 됐냐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정혜진 님이 슈퍼챗에서 그래도 빨간색으로 또 하나 보내주셨습니다. 아, 그래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 저희가 채널 2개로 지금 쏘고 있는데 예. 이제 법사위 지금 준비하면서 쏘고 있는 채널에 정혜진 님께서 빨간색 너무 감사해요. 내일 나오세요. 내일 나오세요. 이제 신인규 변호사나 네. 아 정말 우리- 해제된 네, 겁니까? 해제됐습니다. 내일 나오세요. 다행입니다. 김지호 다행입니다. 대변인. 오늘 마음이 싹 풀리네요. 네, 내일 나오세요. 정혜진 네. 님 슈퍼챗으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종말에 막았습니다. 박인호 종말에 아, 막았기 네. 때문에 대단해요. 하셨습니다. 우리는 언제 안정적인 활주를 한번 내려봅니까? 이게 깔려야 돼. 이게 슈퍼챗이 깔려야지. 깔려야 활주로가 되는 거예요. 벽돌 하나씩 깔립니다. 그럼요, 그럼요. 그래야 저희는 뜹니다. 네. 내일 나오세요. 내일. 높이 뜨고 싶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나오시는 걸로 일단은 내일 또 나올 수 있군요. 네, 다행입니다. 됐고. 예. 자, 이 법사위 현장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9시 56분입니다. 자, 여러분, 자 이제 법사위 4분 뒤에 시작이 될 텐데요. 자, 검찰총장 얼굴 보고 좀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두 분? 저는 용산과의 우정이 떠오릅니다. 깊은 우정, 마음속 깊은 마음 심자를 써서 마음속 깊은 우정, 심우정. 여사에 심자. 대한 우정과 충성과 맹세 이런 게 저는 떠오르는데요. 우리 심우정 검찰총장이 후보자 시절에 네. 뭔가 좀 면접을 볼 때 음, 저는 그전 이원석 총장하고 다르게 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네. 그다음에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서 과감하게 불기소 처분을 할 의향이 있다. 아. 이렇게 정말 충성 맹세를 하지 않았으면 검찰총장 임명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총대 맸네요. 총대를. 그럼요. 아니 근데 4년 저는 끌던 걸. 윤석열 예. 정부의 인사는 네. 이제 정말 기대할 게 없는 게 이게 공식이에요. 어. 보십시오. 이동관 가니까 누가 옵니까? 김홍일이 오잖아요. 김홍일, 방통위원장. 맞아요. 예. 김홍일 이동열 가니까 또 선배. 누가 옵니까? 이진숙이 이진숙이 오잖아요. 왔어요. 예. 또 예를 들어 예. 뭐 저기 국방부 장관도 신원식 붐짜자 붐짜 가니까 누가 옵니까? 아, 김용현이 오잖아요. 그렇네요. 그리고 노동부 장관 뭐 그 전에 누군지 이름도 기억 안 나요. 뭐 어떤 아저씨 있었다 네. 치고요. 네. 그다음 가시니까 누가 옵니까? 김문수. 김문수. 그러면 야. 검찰총장도 이원석 아. 뭐 국민들이 얼마나 기대했습니까? 7초간의 침묵 내지는 인사는 인사고 수사는 네. 수사입니다. 요새 법 없어졌어. 앞에 성역도 예외도 예. 특혜도 없습니다. 라고 했던 분인데 예. 그렇게 초라하게 갔잖아요. 그 다음에 심우정 들어온 겁니다. 그래요? 뭘 더 기대합니까? 그냥 김문수 같은 분이에요. 저기 그 이진숙 같은 분이고 저기 누굽니까? 그 김용현 같은 사람이에요. 저분이 그러니까 기대할 게 없네요. 평가할 게 인사는. 없는 거예요 지금. 네. 뭘 더 기대합니까? 그리고 오늘도 무슨 말을 할까요? 와가지고? 김건희 이 여사의 오빠, 친오빠의 동문. 동문이고 그러니까 마음속 깊은 용산과의 우정 우정입니다. 그 무식한 오빠와 동문입니까? 지가 뭘 한다고 지가 뭘 하는 오빠? 저는 명 선생님 의지합니다. 지가 뭘 한다고. 명 선생님 용서해 주세요. 사과합니다. 예, VIP V간이 안 나오고 지가 지금 계속. 지가. 아 그러니까 그분하고 그 오빠 김진우 네. 씨하고 그 동기 동창 네. 아닙니까? 소녀시대 G 한번 저희 듣고 갈까요?
이 저작 건네면 안 되는군요. 오빠도 안 됩니까? 예. 왁스의 오빠. 오빠 나만 바라보는 건 안 될까요? 오빠. 네. 아유, 참 아니 무슨 오빠 양심으로 얘기를. 저기 앉아가지고 국민들한테 발언을 하면서 월급을 받아 먹습니까? 아이고, 아이고. 뻔뻔하죠. 네. 참. 뻔뻔해. 우정. 용산과의 우정을 생각하게 그 되는 우정에 이 그 시점. 흔들린 우정도 있거든요. 아. 조만간 또 흔들리면 좋겠습니다. 흔들린 우정. 그게 뭐 한동훈 윤석열 그 관계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흔들려 아니야 있고. 이게 아닌데 왜 난 자꾸 내 친구의 흔들리니까 뭐 그런 이제 내용이죠. 노래까지 합니다. 가사만 한 겁니다. 나중에 네. 오마이 TV 공개 방송하면 뭐 그럴 때는 우리가 네. 뭐 노래 부를 수 흥겹게 노래도 할 수 있죠. 있겠죠. 춤도 춥니까? 그건 이제 500만 됐을 때. 기대됩니다. 그거 한 번에 다 풀면 안 됩니다. 예. 500만 됐을 때. 제 몸을 불살르겠습니다. 네. 자, 9시 59분 이제 1분 있으면 오늘 법사위 출발합니다. 정시 출발이죠. 자, 심우정 총장이 어떤 얘기를 할지 이제 모르겠지만 이제 국민들 앞에 진실을 얘기해야 될 텐데 좀 기대가 좀 안 근데 되죠. 참 뻔뻔해요. 네. 검찰 참 뻔뻔합니다. 심우정 총장. 뻔뻔하다. 정말 뻔뻔합니다. 예. 네, 진짜 뻔뻔하죠. 자, 이렇게 박인호 오늘도 달려봤고요, 여러분들. 오늘 네. 좀 잠을 깨는 또 그런 활력 있는 네. 방송이 됐는지 아주 모르겠습니다. 좋았습니다. 미친 텐션입니다. 미친 텐션 좀 저희는. 미친 보여드렸는데 텐션. 여러분들 유일합니다. 박인호 많이 응원해 주시고 내일도 저희가 이 미친 텐션을 돌아올 테니까 내일 아침 또 9시 예. 9시. 잊지 마시고 네. 박인호 우리 인규 오빠, 지호 오빠, 정호 오빠, 박인호 오빠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그 아까 슈퍼챗 써주신 네. 정혜진님 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태인 건님께서도 슈퍼챗 고맙습니다. 내일 뵙도록 하고요.